먼저는 문제풀이 한번 해보고 뒷부분 보자. 유형편 19쪽에 5번 두 조건 PQ가 있는데 P라는 조건은 X가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리고 조건 Q는 X가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때 조건 not P 또는 Q의 부정을 말하시오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얘의 부정을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랬어? 요거 부정, 요것도 부정, 요것도 부정하라는 거야. 그러면 P 그리고 not Q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야. 그림을 그려보잖아. 수직선 상에다가 저게 X에 대한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수직선 상에다가 표현할 건데 P 먼저 표현을 하면 X는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게 P가 되지. 그리고 Q는 X가 그리고 Q는 X가 2보다 작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선 not Q를 내가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not Q 먼저 찾아보면 not Q는 어떻게 해야 돼? 부정해야 되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수직선상에 우리는 not Q를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왜 라지 Q의 여집합이라고 여기냐면 진리집합에 대해서 내가 나타낸 거기 때문에 진리집합에 대해서 수직선으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각각 라지 P 그리고 라지 Q 여집합 요렇게 나타냈어. 그리고라고 했으니까 공통되는 부분이겠지. 공통되는 부분을 찾으면 요 부분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말하라 라고 하면 요렇게 쓸 수 있고 얘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요렇게. 이해되지? 요렇게 해서 다음 쪽에 넘어가서 20쪽에 9번 한번 보자.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소, 그 집합의 원소는 10의 양의 약수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다시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보면 전체는 1, 2, 5, 10 얘네가 원소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조건 P가 x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0x는 0일 때 조건 not P의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그럼 일단 not P라고 하면 얘네 식이 0이 아니다 라는 것일 건데 얘네가 0이 아니다 라는 것일 거잖아. 근데 0이 아니게끔 만드는 수를 찾는 것보다 P의 조건 P를 만족시키는 원소를 찾아서 역으로 생각해버리는 게 훨씬 더 빠르겠지. 그래서 쟤를 조금 인수분해하면 요 식을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그럼 x로 먼저 묶어내고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 그럼 x 그리고 x 마이너스 3 아니지 마이너스 2 그리고 x 플러스 5 얘가 0이다.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은 0, 2, 마이너스 5인데 내가 전체 집합을 1, 2, 5, 10이라고 뒀기 때문에 원소를 1, 2, 5, 10이라고 뒀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하는 x는 2밖에 안 되겠네. 될 수 있는 x는 2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진리집합 P의 원소는 2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not P 얘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1, 5, 10 그래서 요거 다 더해주면 16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개념책 한번 넘어가 볼게. 개념책에 52쪽에 5-3번 조건 PQR이 있는데 얘네가 요런 식으로 조건을 띈대. 조건 P는 요렇게, 조건 Q는 요렇게, 조건 R은 요렇게. 근데 두 명제 Q이면 P, Q이면 P이다. 이 명제 하나랑 P이면 R이다. 이 명제가 모두 참이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 최소값과 상수 B의 최대값의 곱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 먼저 얘부터 볼게. 첫 번째. Q이면 P이다. 에 대해서 보면 Q이면 이라는 말은 얘이면 얘이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가 요 화살표 양상을 보고 제일 먼저 뭘 떠올려야 되냐면 굉장히 중요해. 이제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Q이면 P이다 라는 얘기는 조건 Q의 진리집합 Q가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그림으로 얘를 나타내보면 수직선 상에 먼저 내가 완전히 알고 있는 P에 대해서 먼저 나타낼게. 그러면 여기가 -2, 여기가 2. 요렇게 되거나 x가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여기가 다 P가 되는 거야. 근데 Q라는 것은 Q는 보면 x가 a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1을 먼저 표시해보면 여기쯤 될 거야. 맞지? 요렇게 해서 그림이 어디까지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1번 내가 아까 표시한 거 보면 Q는 P에 속해야 되지, 집합이. 그러니까 그림도 속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요 안에서 속하려면 여기까지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A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고 또는 -2보다는 커야 되는데 1보다는 작고 -2보다는 커야 되지. 그런데 A가 -2가 돼도 돼, 안 돼? A가 -2가 돼도 Q가 P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왜냐하면 둘 다 -2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2 포함하고 A 포함하니까 A가 -2가 돼도 P는 Q를 포함해버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우리는 A가 -2보다 클 수도 있지만 같아도 된다. 요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A의 최소값은 얼마야? -2가 되겠네. 그 다음 요런 식으로 똑같이 해서 두 번째 B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P이면 R이다 라는 명제를 한번 볼 건데 P이면 R이다. 요거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조건 P의 진리집합 P는 조건 R의 진리집합 R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P가 R에 쏙 속하게 그려져야 된다. 요 말이지. 그래서 둘 중에도 다 알고 있는 것 P를 먼저 표시해보면 아까랑 동일하게 요런 그림이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R을 표시하려고 봤더니 R은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고 이 R은 그림이 요렇게 그려질 거잖아. 맞지?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P가 R에 속해져야 되네. P가 R에 속해져야 돼. 그러면 요거를 그려놓고 요게 R이야. 요걸 좀 움직여보자. 요렇게 요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밑에 X를 띄고 있겠지. X까지 적어두자. 자, 요렇게 해서 움직인다. 요게 R에 대한 그림인데 R이 P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갈 수 있어? 쭉쭉 더 가야 되겠지. 더. 여기서 되네. 언제야? X가 -2랑 같을 때 되겠네.
그리고 더 왼쪽으로 가서 요렇게 x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져도 r이 p를 포함하네. 맞지? 그래서 얘를 보고 b는 마이너스 2랑 같아도 되지만 작아도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상수 b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두 개의 곱수를 구하랬으니까 두 개 곱하면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조건에 대해서 명제가 나오면 조건이면 조건이다. 이런 게 나오면 그림을 그려서 수직선상에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건 어떠한 그 미지수가 요런 거에 대해서 같을 수 있는지 만약에 여기가 뻥 비어져 있으면 또 같을 수 없을 거거든. 그런 것까지 잘 생각해서 답을 구해내도록 하고 넘어가 보자. 6-1번을 보기 전에 필수 예제 6번 한번 보고 넘어갈게. 진리집합 U에 대해서 세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고 할 때 오른쪽 그림은 세집합 PQR의 사이의 포함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거짓인 명제는 이라고 얘기했는데 요걸 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건 뭐냐면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 그럼 이 명제가 참일 때 어떻게 된다 했어?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에 속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요걸 기억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림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1번부터 보면 R이면 P이다 라고 표시하고 있는 거야. 요거를 그냥 R이면 P이다 이렇게 읽어.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야? R이 P에 속하고 있니? 라고 묻는 거잖아. 보면 R이 P에 속하고 있네. 맞지? 그래서 얘는 참이 되는 거야. 여기다 옆에다 요렇게 적어놓자. 참.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가서 R이면 Q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라지 R은 라지 Q에 속한다 라는 게 되겠지. 그림을 보면 라지 R은 라지 Q에 속하고 있어. 그래서 얘도 참인 명제. 그 다음에 3번 보면 not P이면 not Q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not이라는 것은 부정이랬지.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라는 거야. 그럼 얘는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에 속한다 라는 게 될 거고 먼저 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니까 얘를 포함하겠지. 그거 한번 표시해 볼게. Q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여기야. Q의 여집합. Q가 아닌 모든 부분을 색칠했지. 맞지? 이 보라색에 내가 지금 색칠하는 P의 여집합. 초록색으로 색칠할 거야. P의 여집합이 속하는지 한번 볼게. P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요 부분이 될 거야. 맞지? 근데 보니까 P의 여집합이 모두 보라색에 속하는 게 아닌데 이 부분을 보면 얘는 보라색에 안 속하고 초록색만 있네. 그러니까 그냥 P 여집합이네. Q 여집합에 속하는 아이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는 거야. 완전히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 4번, 5번도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표현해 볼게. 4번은 보면 not P이면 not R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P의 여집합은 R의 여집합에 속한다 라는 건데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보면 R의 여집합부터 표현할게. R의 여집합 여기지. R의 여집합. R이 아닌 다른 모든 부분. 좀 튀어나갔지만 요렇게 될 거고. 그리고 P의 여집합. 그럼 P의 여집합이 이 보라색에 쏙 들어와야 돼. P의 여집합을 표시해보면 P 아니고
이 부분이 되겠지. 요렇게. P 말고 다른 부분 다 색칠했지? 어때? 보라색에 쏙 들어가네. 그래서 P의 여집합은 아래 여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참. 그리고 5번. 얘 같은 경우는 낫 Q이면 나달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낫 Q 하면 Q의 여집합은 속한다. 아래 여집합에. 그럼 R 여집합 아까 표현했듯이 한 번 더 보라색으로 표현해보면 표시해보면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그 다음에 R 여집합을 표시해보면 Q 여집합을 표시해보면 Q하고 여기 요렇게 되겠네. 어때? 다 보라색에 쏙 들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Q의 여집합은 아래 여집합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완전 기본적인 베이직한 거는 우리가 P이면 Q이다 라는 것을 보고 그게 참이면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넘어가서 6-1번과 6-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 6-1번의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라지 PQR이라고 할 때 오른쪽 그림은 집합 PQR의 사이에 포함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거짓인 명제는 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하나하나 보고 표시해볼게. 표현해볼게. 1번에 P이면 Q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P, 라지 P는 라지 Q에 속해야 된다 이 말이야.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보면 P 전체는 Q에 속해 안 속해? 색칠해보면 알겠지만 Q는 여기 있지. P는 여기 있네. 속해 안 속해? 완전히 안 속하지. 이 부분에 초록색에 쏙 들어가지 않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인 명제야. 그리고 두 번째, P이면 나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아래 여집합에 속한다 라는 것인데 아래 여집합부터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할게. 아래 여집합은 여기 요 부분 R 빼고 다 색칠되겠지. 요렇게. 그 다음에 P를 표시해보면 P를 색칠해보면 요 부분이네. 어때? 보라색 부분에 쏙 들어가지? 그래서 2번은 참인 것. 3번은 낫 Q이면 나달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야? Q의 여집합은 아래 여집합에 속한다 라는 거지. 아래 여집합부터 아까 표시했던 대로 표시해보면 요 동그란 부분 빼고 나머지 다 색칠되겠네. 색칠될 거고 그리고 Q 여집합. Q 여집합이라고 하면 여기겠네. 여기 Q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 테두리 부분. 어때? 연두색이 다 보라색에 쏙 들어가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다음 네 번째는 보면 R이면 낫 P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진리집합 R은 P의 여집합에 속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P의 여집합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 P의 여집합은 여기지. 요렇게 색칠된 부분. 그리고 R은 여기겠네. R 여기. 어때? 연두색이 보라색에 쏙 들어가지. 그래서 4번도 참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그 다음에 5번 보면 R은 Q이다. R이면 Q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진리집합 R은 진리집합 Q에 속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림을 보면 R이 Q에 쏙 들어가고 있네. 그래서 5번도 참인 명제라는 거야. 답은 1번. 자, 6-2번 봐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Q라고 할 때 P와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 말을 조금 어렵게 하면 어떻게 된댔어? 집합 P와
집합 Q는 서로 소이다 라는 거지. 공통인 원소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 문제랑은 다르게 얘네가 그림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서로 소라는 요 힌트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이 정의되었기 때문에 전체 집합 네모 박스에다가 P랑 Q를 그리는데 두 개가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두고 1번부터 한번 보면 1번에 P이면 Q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쏙 속해야 되는데 그림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지. 그래서 1번은 거짓인 명제야.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Q이면 P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P에 속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요것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없을 거야. 색칠 안 해봐도 알 거고. 다음 3번에 나 P이면 Q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P의 여집합은 Q에 속한다. 진리집합 Q에 속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P의 여집합은 여기지. P의 여집합 여기야. 근데 Q보다 더 크네. 맞지? 그럼 얘가 Q에 속해 안 속해? 안 속하네. 여기 초록색으로만 색칠된 부분은 Q에 완전히 다 들어가 버리지 못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P의 여집합이 Q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 다음 4번은 P가 Q의 여집합에 속한다라는 말이지. 바로바로 해석할게. 그러면 Q의 여집합을 먼저 색칠해보면 Q의 여집합은 여기 부분 빼고 여기 부분 빼고 요렇게 되겠네. 여기에다가 P가 속한다. P 여기 있지. 보라색에 초록색이 쏙 속하네. 그래서 4번이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그 다음 5번은 나 Q이면 P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Q의 여집합이 P에 속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Q의 여집합 색칠해보면 아까 요 3번이랑 비슷한 그림이 나타날 건데 Q의 여집합은 요렇게 바깥에 그려져. 그리고 P는 여기 그려지거든. 그러면 Q의 여집합, 초록색이 P, 보라색이 완전히 속한다라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지. 그래서 5번은 거짓인 명제인 거야. 그래서 6-2번의 답은 4번.